일단은 제가 제품 설명 좀 드릴게요. 그 두 개가 있죠. 이제 파워블러, 그리고 데미지 블러, 그리고 클리어터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라인업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제가 이 제품 두 개를 만들 때 얘는 강곱슬용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좀 버진에 빨리 하고 싶을 때, 혹은 다운펌과 함께하는 아이롱 작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연화를 끝낼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얘는 이제 애초에 처음에 나올 때 데미지 블러는 올인원 타입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얘랑 동시에 같이 나와야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개량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게 이제 X라는 제품으로 이제 궁서체에 먼저 그 다음 달에 소개가 될 건데, 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이게 X는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침투 보조제 역할이에요. 얘는 사용해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좀 데미지가 있는 네, 옆집. 데미지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좀 주지만은, 버진모는 절대 얘가 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버진이 있고요. 건강한데 좀 염색한 부분이 있고요. 뭐 그 아래 이제 파마나 기타 시술에 의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차별로 발라야 되는 좀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터치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다중 손상도가 있다. 그래서 단차가 있는 손상도가 있을 때 매직 세팅 손님이 딱 있는 거야. 그럼 그냥 가서 철푸덕 바르고 그냥 열 처리 10분, 자연 방치 10분 보게 되면은 연화는 끝나 있을 거예요. 데미지 블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독으로도 저분은 이겨낼 수도 있을 거예요. 탈색 한 번 정도면은. 그래서 데미지 블러 단독으로 시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최대는 그냥 1대1까지만 사용이에요. 그래서 1대2를 사용한다? 차라리 그럴 거면 케라틴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어쨌든 피는 걸 선택할 건데, 피는데 내가 조마조마하고 1대2 발라가지고 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펴진 케라틴 그냥 써버리게 되면은 원활하게 펴지기도 하고, 시간 그 조절이 딱 가능하고, 그리고 고객님한테 단가를 제시하기도 좀 더 편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탈색 모발인데 변화를 조금 얻으려고 왔다. 그래서 그런 대상자가 보통은 탈색을 한 번 했다가 나한테 별로 안 어울리네 라는 생각으로 톤다운을 하셨던 고객님들이거든요. 그런 고객님들 중에서 약간 거지같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어딜 가도 탈색했다 그러면 변화를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다 블러 단독을 이겨내거나 아니면 1대1을 이겨내요. 그러니까 1대1 구간이 아마 끝부분이나 뿌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블러 단독이 이겨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애초에 그냥 이걸 너무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여기에다가 X10%를 믹스하는 걸 굉장히 잘 쓰게 될 거고, 나 조금 더 세게 만들고 싶은데 해가지고 젤 20% 써,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쟤는 침투 보조제의 역할이지, 뭔가 젤을 더 많이 넣으면 뭔가 환원력이 더 세지고 변화를 더 심하게 한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조금만 더 섞을 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은 곱슬머리 매직 세팅 할 때 좀 많이 그럴 거예요. 버진의 모발을 환원은 완벽하게 시키지만 곱슬은 이동이기 때문에 고불고불거리는 친구들이 덜 없어져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가 진짜 잘 피요. 그냥 위에다가 한 열 처리 10분 하고 난 다음에 곱슬이 좀 많이 살아있네? 그럼 거기 한번 덧방해 주시면 돼요. 그럼 원활하게 또 이동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거고, 그럼 바로 샴푸하고 나와가지고 작업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더블 연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탈색모를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한순간에 연화가 끝났잖아요. 거기서 과연화까지 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여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대신에 모발에 저항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발은 내가 건강모로 때려 맞았잖아요. 맞고 난 다음에 모발 헹굼작용으로 인해서 베이스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다시 똑같은 건강모를 발라도 얘가 아까 맞았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모발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발은 내가 한 대 맞았어. 그럼 그 데미지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되는데, 그 데미지에 대한 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먼저 사용한 펌제보다 약한 펌제를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1차에서 큐티클이 열렸었다면, 그러니까 큐티클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뭐 큐티클이 이렇게 활짝 열렸어요 이게 아니라 침투가 되어서
어쨌든 반응을 안쪽에서 해야지 컬이 형성이 되잖아요. 큐티클에서 아무리 환원을 시켜봤자 이거 컬 절대 안 나오거든요. 내부에 침투를 했기 때문에 롯들을 풀러보니까 얘네들이 좀 컬이 이렇게 있어. 그럼 침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펌제가 아무리 더 약한 펌제라도 침투는 당연히 열려있는 길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의 환원은 저항하는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더블 연화를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펌베이스예요. 그 펌베이스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펌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이제 뭐 큐티클을 보호해주는 피막 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수분 밸런스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CMC층을 망가뜨렸으니까 그걸 보완해 줄 만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펌젤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알칼리랑 환원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얘네 두 개를 뺀 게 클리어 베이스예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는 클리어 베이스에다가 희석을 했다라는 거는 이 펌제 안에 들어가 있는 알칼리가 희석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능력 자체가 절반이 될 거고요. 환원제도 역시나 절반이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약의 파워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퍼지는 현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물질을 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1대1 배합을 했었을 때 발라도 그냥 난 대충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골고루 좀 작용이 잘 되고 있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약간 펌베이스를 좀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모델 베이스를 통해서 좀 이제 그냥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원래 했었던 방식을 좀 알려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탈색을 안 했을 때는 그냥 전부 다 원터치해도 상관없지만, 탈색을 한 경우에는 좀 끄트머리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좀 눅눅하거나 접었을 때 그냥 다 접혀버리는 이런 형태의 모발을 갖고 있다면 그냥 위쪽은 블러랑 X 그냥 전부 다 발라버리고 그냥 끝에는 블러 단독으로 10분만 딱 보면은 그냥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를게요. 네. 아니, 대충 해도 잘 나오니까. 그러고 전 체크해요. 네. 그냥 하고 열 처리 10분을 먼저 해. 할 거예요. 네, 열 처리 10분을 먼저 할 거고, 같이 밑에 블러를 바르고 10분을 열 처리 같이 하면은 이제 과연화가 되는 거죠. 아래쪽이 블러를 그렇게까지 견뎌내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쪽은 따로 10분만. 근데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아래쪽 블러에서 그 10분짜리의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거는 아래쪽이 탈색 2회 이상의 데미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블러가 탈색 1회 정도의 데미지는 되게 잘 이겨내요. 엄청 잘 이겨내는데 이제 2회 때부터 이제 조금 시간차가 좀 생기죠. 그러니까 블러가 환원력이 진짜 높아요. 들어갈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들어가기 용이한 모발이에요.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탈색모가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열처리 10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안 보여주면은 건강모 와도 자연방치 보실 거 뻔하기 때문에 열처리를 포함시킵니다. 확실히 탈색모다 보니까 약재가 도포가 되니까 조금씩 색깔이 밝아지죠. 근데 막 되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알칼리 펌제 도포했었을 때는 지금 열처리 들어간 이 상태 그냥 딱 바르고 얼마 안 되자마자 색깔은 엄청 많이 빠질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부풀잖아요 원래는. 근데 안 부풀죠 잘.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미쳤는데 곱슬이 남아 있으면 그 상태에서 샤워 블러를 단독으로 덧방을 해도 돼요? 뿌리쪽만. 건강해요 만약에. 그럼 그래도 돼요. 근데 애초에 2분 정도면요? 데미지 블러를 다시 한번 바르는 게 좋아요. 덧방보다는 헹구고 나서 바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하고요.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손상모에서는 곱슬이 그 정도까지 살아나려면 애초에 엄청 말도 안 되는 흑인 곱슬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피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약을 도포하기 전에 먼저 피는 게 건강하죠? 단단해졌죠? 샴푸할 때 막 기분 좋죠? 고객님도 좀 느낄 거야. 손이 내려가는 게 다르죠? 되게 뻣뻣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막 손 딱딱 걸리고 막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아예 없을 거예요. 한번 만져볼래요? 좋죠. 고객님이 만져봐야지. 빗질을 위에서 이렇게 쓸어서 딱 내려봐봐요. 그쵸. 다르죠. 미역 됐어요. 빼고 말려도 네. 안 펴도 되겠죠. 펴져 있잖아. 자, 이제 컬 한번 걸어볼까요? 테스트를 볼 때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로또스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온도만 내가 설정하고 싶은 온도를 설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만약에 세팅 너무 쓰고 싶고 고온을 너무 쓰고 싶어. 고온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얘가 이겨내야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탈색모는 탈색 1, 2회 같은 경우에는 100도를 이겨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2회 이상 같은 경우에는 80도를 이겨내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탈색 횟수가 많다 하면은 80도로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횟수가 별로 없다 하면은 100도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상이다, 뭐 이렇게 염색 한 번밖에 안 했고, 뭐 파마 뭐 이렇게 2번 정도밖에 안 했고, 약간 이런 데미지라면 뭐 120도, 140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견뎌만 낸다면. 그리고 지금 호수가 16호잖아요. 16호를 그냥 내가 와인딩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 스파이럴 와인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스파이럴은 컬을 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와인딩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와 컬이 늘어지네 막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애초에 정와인딩을 했으면 훨씬 더 탄력 있게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컬 크기만 보면 돼요. 늘어지고 탄력 있고는 그냥 지금은 아예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첫 뜸의 컬을 무조건 완성해내야 됩니다. 컬을 첫 뜸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뜸에서 완성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컬은 조금 더 굵어지고 좀 늘어져요. 그래서 첫 뜸에 무조건 컬을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매직을 필 때 내가 첫 뜸에 안 피고 프레스를 막 여러 번 쓱쓱쓱쓱 날린 다음에 피게 되면은 결과는 펴져 있지만은 중화가 끝나고 나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 곱슬이 만약에 첫 뜸에 잘 안 펴졌다. 그리고 두 번째도 잘 안 펴졌는데 세 번째 뜸에서 겨우 펴졌다. 그러면은 그래서 손 놓고 다시 연화보는 게 좋아요. 안 펴질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첫 뜸에 무조건 피는 거, 첫 뜸에 컬을 완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집에 좀 빨리 가라고 열을 이겨내 주시네. 만졌을 때 딱딱함이 없다면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부드럽죠? 100도예요. 근데 이게 약간 제 효과도 살짝 있어요. 열보호제 효과가. 나 메인 온도를 100도까지는 쓸 수가 있겠다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컬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죠. 결과를. 그래서 물을 뿌려가지고 1분만 딱 보시면 돼요. 1분 있다가 얘가 컬이 쭉 늘어지면서 완성이 됐는데 내가 알던 16호의 컬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늘 이용하던 정 사이즈의 롯들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컬 크기가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16호의 컬 크기가 아니라 너무 커. 막 22호의 크기가 나왔어. 그럼 진짜 딱 6호수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이제 고객님이 갖고 있는 직선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이 남들보다 좀 센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연화 진짜 잘 봤거든요. 근데 결과가 꼭 엄청 늘어지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늘어진 게 위로 그냥 쭉 갔다가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잖아요. 그냥 컬이 커진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발은 그 크기의 컬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모발이 아니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망치려면 미리 알고 호수를 6호수 아래로 대처하게 되면은 되는 일이에요.
딱 봐도 22호 컬이야. 근데 끝에가 조금 더 많이 수분 부족했었던 것 같아. 어쨌든 컬이 늘어지는 거는 스파이럴이 있기 때문에 늘어지는 거고 그냥 크기로만 좀 봐주시면 돼요. 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버가 돼가지고 살짝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인딩을 할 때 한 바퀴 혹은 조금 더 한 바퀴 좀 더 되는 애를 말아놓고서 나중에 내가 늘려가지고 컬을 형성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마 바퀴수가 한 바퀴 반 넘게 될 거예요. 이따가 풀러서 걔를 한 바퀴로 매직기로 늘려버릴 거예요. 조금 더 굵게 컬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와인딩을 할 때 얘 조금 더 굵은 미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얘보다 더 굵은 걸로 와인딩을 하게 되면 한 바퀴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컬을 이렇게 딱 잡아놓는 힘이 롯들을 잡고 있는 힘이 너무 힘들어서 와인딩 할 때 너무 힘들죠. 편하게 하고 싶어서 약간 제가 막 교육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냥 제가 너무 성격이 보이는 게 전 좀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고 웬만하면 좀 단순화시키고 싶고 뭔가 빨리 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80도에 5분 먼저 하겠습니다. 맞아요. 쉬는 시간 없이 100... 중화제가 차갑습니다. 견뎌야 되거든요. 참아야 돼요. 완전 차갑던데. 어떻게 계속 그냥요? 네, 쭉쭉. 많이 차가워요? 네. 너무 잘 이겨낸다. 지금 젖었을 때의 상태거든요. 이 정도. 그래서 말리게 되면은 살짝 더 컬은 조금 더 없어지긴 하겠지만 결국엔 좀 차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말릴 때 이게 층이 있잖아요. 층별로 말려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서 뭐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수그리고 이렇게 말리면 잘 나오더라고요. 말릴 때. 안으로 쏙쏙 떠가지고 잘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잘 펴졌죠? 네, 곱슬 있었던 것들 다 없어졌어요. 잘 안 풀릴 거예요. 원래 파마하면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좀 부시시해지는 현상도 없을 거예요. 파마하면 부시시해지잖아요. 최악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괜찮네. 약간 폴리시 오일은 질감을 좀 많이 형성을 해서 가닥가닥 질감의 느낌을 좀 많이 줘요. 그래서 네, 약간 좀 더. 그래서 그냥 걔 있으면은 스프레이도 필요 없고 그냥 걔만 살짝 발라줘도 좀 예뻐요. 토끼 괜히 했다. 그 전이 더 예쁜 것 같다. 왜요? 그냥 막 말렸을 때가 더 예쁜 것 같아. 그래요? 괜찮나요? 네, 전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요? 곱슬 일단 다 펴졌고 그 부피감을 난 좀 더 주려고 싶었었는데 위쪽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끝에 숱이 너무 많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한두 치까지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손질은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되고 아마 그 또 자라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길잖아. 이 상태로 길어도 되게 예쁠 거야. 요런 애들을 아래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확실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계속 유지하면 되고 뿌리 자라나면 뿌리 매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좀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나왔죠? 네. 그래서 봐봐요. 아까 이제 단차가 탈색 머리였잖아요, 그렇죠?
탈색머리고 끝부분이 조금 더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머릿결이고 뭐고 그냥 뭐 하나 변한 게 없고 시술이 일단 너무 간단하잖아. 그래서 블러를 이겨냈다 하면은 그냥 우리 원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슬도 다 잘 펴져 있을 거고 그리고 컬도 이렇게 잘 나와 있을 거예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으로 쓸어내리고 난 다음에 빗질을 뒤로 가게 되면은 컬들이 앞쪽으로 삐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층층이 컬이 나와요. 근데 먼저 뒤로 갔다가 앞쪽으로 빼려 그러면은 컬이 이렇게 누워버리거든요. 그래서 둥그레 보이는 느낌밖에 안 가져요. 그래서 먼저 앞쪽으로 쓸어내려서 빗질을 먼저 그 다음 뒤로 넘기기.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삐져나오는 C컬들이 생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